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나토군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을 떠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패전한 겁니다. 미국이 패전한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떠나는 미군 비행기를 붙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외교 약속은 의심받게 됐고 세계는 다시 테러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철수해 오늘 오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결정 결과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신장 지역을 생각하는 중국은 탈레반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로컬에 따라 마스크 쓰기 등의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스 교육구는 텍사스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보건연구소 소장이 곧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안 된다면 오히려 놀랄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있는 거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크고 영구한 푸드 스탬프 액수 상향 조정 정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6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20% 이상, 25% 이상 액수가 높아집니다. 진도 7.2의 강진을 겪은 IT의 희생자는 늘어납니다. 대통령 암살 직후 맞은 지진 날벼락에 이어 IT 국민들은 곧 은총이란 고귀한 이름의 열대성 폭풍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는 어제부터 모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승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의 입성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모두 중요한 뉴스이고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1월 25일이니까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 결정으로 결국은 그의 대통령직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도 아닌데 가장 저에게 인상 깊게 아주 인상 깊다는 게 좋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서 가장 지독하게 슬픈 감정 그런 것들을 또 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 내지는 대비해서 보게 되는데 이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더 많이 파견돼서 미국인들과 미군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태우고 오려고 하는 그 비행기가 기차도 아니고 바람찬 흥남부두의 배도 아닌데 거대한 배도 아닌데
그 비행기가 이미 이륙을 하는, 지금도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륙을 하고 있는데도 비행장에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좀 태우고 가달라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행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몸에 붙어 있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올라타려고. 그렇다고 비행기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탈레반이 있는 한 나는 그동안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많은 예를 들면 정보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내가 여기서 몸이 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이 나 좀 데려가다오 하면서 떠나는 비행기 위에, 비행기가 뭐가 있겠어요? 락 클라이밍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맨 비행기를 손바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은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미군들 약 2,500명이 숨지고 진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미군이 완전히 물러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일요일 하루 아주 유효하게 편안하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궁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확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것도 이제 구소련을 경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알람이 울리는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오사마 빈 라덴 등등 해서 쳐들어갈 때, 테러리스트들과 전쟁하면서 쳐들어갈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탈레반이라는 아주 그 극단적인,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하면 그것이 여성 혼자만 한 것도 아니죠. 남성과 여성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진데 돌로 쳐, 저 여인에게 돌로 쳐서 숨을 끊어라. 그리고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었던 탈레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단적인 그 이슬람 그런 어떤 파워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들어갔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미군을 위해서 왜 우리 미군이 더 희생돼야지 돼 하면서 들어갈 때는 맘대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맘대로 나오는 이 미국을 보면서 세계에서 미국과 한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낄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나가니까 나토군도 영국도 다시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일단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탈레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더 큰 잔혹함,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던가 직접 테러를 저지른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세계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탈레반이 그토록 쉽게 대통령궁을, 카불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이게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동맹국은요, 정말로 얼떨떨한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서 대사관을 전부 문을 닫고 공항에 임시 대사관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타델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궁전, 정말 아름답다고들 하더군요. 그 궁전에 들어가려면 평소에는 한 1마일 정도 길이부터 또 검색하고 그 궁 안에 들어가면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놨고 정부 관계자들은 뜰에서는 라떼를 마시고 그 실내에서는 업무를 보고 했었던 곳이죠. 그런 곳이 탈레반이 아주 쉽게 들어가서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 공항만 컨트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30만 명에서 35만 명이나 되는 미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군사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미군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런 아프가니스탄 군인을 작게는 8만 명에서 많게 잡아도 20만 명이 안 된다는 탈레반 군이 이길 수 있었는가? 쉽게. 총성은 울렸어요. 총성은 울렸지만 그 총성은 우리가 이겼다 하는 환희에 축하하는 총성이었지 총도 별로 쏘지 않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대통령궁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요. 미국이 지원했었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2014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었는데 도망쳤죠. 과거에 어느 나라의 어떤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돈 받고 지원받고 할 때 잘 있다가 본인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측근들 이제 곧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겠지만 대통령은 탈레반이 오기 훨씬 전에 대통령궁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정말로 장비라고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 그리고 허접한 것들 뿐이었는데 이데올로기가, 정신력이 말하자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주도라고 미군의 동맹국이 도와주는 이것을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는 동기가 굉장히 강해서 그야말로 총소리도 별로 내지 않고 머리로 또 정치적인 묘수로, 이 정치적인 묘수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과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고 공화당도 막 반대를 해서 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탈레반과 어떠한 협상들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별로 의견 일치 보는 것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약속을 했었던, 협상을 했었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키는 형태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한 겁니다. 미국 돈을 받고 그렇게 부패해 가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탈레반의 그 강인함, 이런 것과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탈레반은 뭐 도하 이런 곳에서 뭐 여러 그 어떠한 그 협상 같은 것을 해가면서 이 딱 그 분위기를 보니까 더군다나 미국이 철군한다고 발표를 한 게 4개월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군인들이 완전히 서류 같은 것도 탈레반에게 갖다 바쳤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복을 했고 탈레반은 이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비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어떠한 그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미국과 나토군에 의존을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러면 이렇게 수적이나 장비로 약한 쪽에, 허접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쪽에 이렇게 허탈하게 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사리안 심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2차 대전 그 당시에 뭐 소설이요. 캐치 22라는 소설에 보면은 군인이 이 전의를 상실하면,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의미 없는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의미 없는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도 하게 되고, 군인의 전의가 상실되면은 그러면 그 군인도 내가 왜 이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해야지 되는가? 뭐 위에는 벌써 뭐 대통령도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면 아무도 이 상대를, 약한 상대 적군을 스탑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가져다 주고 하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는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봉급을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하니까 칸다하르의 병사가 그 탈레반에게 어떤 서류를 넘겨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탈레반이 승리를 했습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이렇게 그 파워를 공유한다는 거였죠.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파워를 공유하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미국 정부에 그 봉사를 했었던 사람을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정말 헛말입니다. 벌써부터 그 이전부터
아프가니스탄 궁전을 점령하기 전부터 파키스탄 국경 마을 스핀볼닥이라는 곳에서 정부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을 학살을 했고, 칸다하르에서도 7월 말에 유명한 코미디언을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다 과거에 어디서 있었던 일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누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미군에게 협조를 한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 그러면 나 살자고 옆집 사람을 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탈리반이 더 이상 피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범죄자, 탈리반이 생각할 때 범죄자를 풋볼 구장에 나오라고 해서 처형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60%는 여자인데, 이게 바로 미국이 들어가서 지난 20년 동안 교육 이런 거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미 탈리반이 여학생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 일자리를 남자에게 포기하라. 탈리반의 그 지도자가 BBC 방송과 자랑스럽게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능성은 아주 과거 1990년대 이런 때보다는, 미군이 들어가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탈리반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도망친 대통령 집권 아래서도 부패가 너무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뭐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겪을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이 외교적인 경험이 많은 그런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교적인 결정에 대해서 뭐 로버트 게이츠 전 그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항상 바이든 대통령은 나쁜 결정을 했어, 외교적인 경험은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이라크 전쟁도 뭐 아버지 때는 반대했다가 아들 때는 뭐 찬성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 정책의 달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그 행정부가, 국무부나 국방부가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날이 너무 빨리 왔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카불이 함락되는 데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함락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상상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은 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과 연관이 많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서 탈리반과 회담을 하겠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빼고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에 함락되는 날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오늘 돌아옵니다. 아직은 장기적인 그런 결과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여론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왜 그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이기지도 못하는데 계속 미군을,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대대로 거기에 보내야지 되느냐 하는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함락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테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를 또 그 평가를 받게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도 내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4번째 대통령이다, 5번째 대통령에게까지 이것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며칠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탈레반의 힘을 더 많이 키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그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을 유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도 돈만 알고 국민보다 그 사람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좌우에서 전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는
2,500명 그동안 주둔하면서 훈련하고 정찰하고 있고, 미국이 그만큼 파워풀하기 때문에 미군 2,500명만 있어도 탈리반이 꼼짝하지 못했는데 그걸 철군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군을 했죠. 미군을 철군한 뒤에 뭐 잘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뒤에 아이시스가 강해졌다 하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리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은 뒤에 세계적인 시각에서는 테러가 어떠한 형태로든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군 결정은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앤토니 블랭켄 국무장관은 미군이 공격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탈리반으로부터 철군하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19세기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둔했던 것보다 우리 미국이 더 있었고, 구소련보다는 그때 한 10년 있었잖아요. 2배 20세기. 19세기 때는 영국이 아프간 그만큼 힘든 국가라는 거예요. 20세기에는 구소련이 10년 있었잖아요. 79년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보다 2배인 20년이나 있었다. 이만큼 있었으면 철군할 만하지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이해에 의해서 들어갔고 미국의 이해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이 더 많아지는가, 힘이 강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군사 정보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도 군사 정보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군사 정보가 그렇게 좋아서 하루 만에 카불이 함락되고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떠나는 미국 비행기에 몸을 실겠다고 비행기를 붙잡고 무슨 암벽 등반하듯이 오르고 했습니까? 이게 정보가 다 그 충분히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의 발칸 공격은 과거에 지지를 했었고요. 아버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리비아 개입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개입에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은근히 그 모험 같은 것을 많이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지금 9월 11일 공격 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이 안 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급속도로 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과 세계와 무엇보다도 당장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다 우리가 겪어본 일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또 그 주말에 쉬었다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지금 다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은 다시 시작이 되고, 북한에서의 이에 대한 반발은 강하고, 미국과 국제관계, 외교관계, 특히 안보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자세히 쳐다보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뉴스는 전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어느 얘기까지 들어도 무뎌져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현재는 하루에 약 13만 명이 감염되고 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한 700% 증가한 그 감염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국 그 보건연구소의 그 닥터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가 어제 그 팍스뉴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요.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곧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될 것이다.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안 되면 내가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이었을 때 뭐 1월 달 뭐 이런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건연구소의 그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9천만 명 정도 되죠. 그 9천만 명을 sitting ducks for this virus. 그러니까 sitting duck 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for the virus 하니까 바이러스를 기다리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책 없이 바이러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sitting duck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잘 쓰는 표현이에요. 힘없이 정말 그 아무런 거부할 능력 없이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는 그런 덕이라고 거위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같은 sitting duck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그 보건 연구소 소장으로서는 강한 그 발언이죠. 현재 미국은 51%가 완전히 백신 접종했고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잘 감염되지 않고 감염돼도 아픈 것도 좀 덜하고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나 점점 날이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은 전에 초기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률도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그래도 감염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비율 있죠. 이 비율도 일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많이 아프지 않고 또 무증상일 가능성도 높고 하는데도 아프지 않고 백신 접종을 맞았으니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테고 다른 사람들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히려 그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도 개학을 했는데 개학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 가정통신문을 정말로 잘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각 교육부와 이제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것, 그 주정부 자체의 어떤 그 규정이 있고 교육구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교육구와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도 쓰고 뭐 거리두기도 하고 아이들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테스팅도 하고 교사와 스태프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받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를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정부의 입장인데 로스앤젤레스 특히 이제 LA 카운티, LA 시티 통합교육구라든가 아니면 말리부 그 통합교육구 같은 데가 오히려 주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교육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그 어떠한 그 교육구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통풍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아마 학교에서 전에는 아이들 그 학용품을 맘대로 그 공유하던 것을 가능하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은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자녀분들께 조금 주의를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오늘부터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옐로우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제
직장에 일하러 가고 해서 전에 안 떨어질래 하고 울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동안 없었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울면서 이제 안 간다고, 버스 안 타면 엄마 마음도 너무 아파서 내가 저 아이를 저 보내야지 되니 어린 것, 뭐 이렇게 하는 그 눈물의 그 장면을 그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나 또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 만난다고 좋아라 하고 다 잊고 놀죠. 어린아이들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아무튼 그런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달라스주의 경우에도요. 텍사스의 대법원이 이게 달라스의 독립적인 교육부와 또 다른 곳에서 말하자면 그 주지사의 학교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라스의 독립적인 그 교육부에서는 법원에서 다시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직접적으로 통고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학생들 실내에서 마스크 쓰게 하는 것 계속 하겠다 하는 얘기를,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뉴욕도 지금 주지사, 이제 새로운 주지사 시대잖아요. 캐티 호커,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뭐 여성 뭐 성희롱 문제로 물러나면서 이 뉴욕의 주지사도 역시 뉴욕의 이 같은 그 학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간 문제지. 오늘 그 의회 신문 더 힐에 실린 그 어피니언인데요. 이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이제 외과 교수입니다. 도리 세게브라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결국은 3차 접종을 시간 문제지 누구나 다 맞게 될 것이다. 부스터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면역력 약하신 분들, 또 특별한 장기 기증을 포함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부스터샷 놔주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해서 바이러스는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푸드 스탬프에 관한 문제, 은근히 한국 분들도 푸드 스탬프 혜택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이 보도를 거의 모든 주요 매체가 전부, AP통신도 보통 이제 AP통신이 먼저 보도를 하고 다른 신문들이 심층 취재를 하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하고 AP통신이 나중에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푸드 스탬프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푸드 스탬프요. 뭐 정확한 말로는 스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스냅 프로그램이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보다 25% 이상 액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일시적으로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고 영구히, 그리고 한 번에 증가폭으로는 25%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3억 3천만 명 되는데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4,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8명 가운데 1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그 25% 정도를 올리기로 했는가 하면은 국가의 어떤 영양 표준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건강해야지 국력이잖아요. 체력은 국력, 이 케이스에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백악관에서 어떤 뭐 안을 내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간 늘려놨던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평균 1인당 뭐 가족이 여러 사람인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도록 또 액수를 받겠죠. 평균 한 달에 1인당 $121가
팬데믹 그 이전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6를 더 올린다. 그럼 한 사람당 한 달에 그 먹는 것 푸드 스탬프로 정부에서 얼마인가요? $157 정도를 보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이면 이것보다 많아지고 또 뭐 물건을 식료품을 살 때도 1인분보다 2인분을 함께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농림부 장관 탐비 일색이 오늘 발표를 할 테고, 이렇게 되는 경우 미국의 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4,200만 명에 1인당 157달러씩 한 달에 지불을 하면은 1년에 미국에서는 $790억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약 25% 정도를 증가하면 이게 $200억 정도 이제 증가되고, 그 차이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양육비를 1년을 아이들 5살까지는 뭐 기저귀 값도 우유 값도 있고 하니까 1인당 $300, 그리고 6살부터 16살까지는 $250까지 지원을 하죠. 게다가 되고 이제 푸드 스탬프까지 지원을 받게 되신다면은 거기에 이제 1인당 $157, 뭐 다 소득 수준 같은 것이 맞아야지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왕 그 태어난 목숨인데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에서 그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죠. 반대가 많죠. 그 비용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그 주지사 소환 선거요. 이게 또 얼마 전까지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팽팽해지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항상 변치 않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만고의 진리는 투표를 당일에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찍느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팽팽해요. 오차 범위 안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잘못 세웠으니까 소환당해야지 된다. CBS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52%, 48%는 소환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경우는 소환당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더 열심인 겁니다. 나 꼭 나가서 내가 정말 꼭 투표를 하고야 말겠다. 꼭 하고야 만다니까 이런 사람이 72%, 그리고 78%가 대체적으로 나는 투표할 거야. definitely 투표를 한다고 하고, 72%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내가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동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73%만 definitely 투표한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5% 차이 나죠. 그리고 내가 꼭 투표를 해야지만 되는 동기가 있어. 이거는 차이가 아주 크네요. 61%. 그러면 11%나 작다는 얘기예요.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겠다고 더 많이 결심을 한다는 것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지금 그 좋지 않은 뉴스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57%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초선 주지사이긴 하지만 57%면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4일. 내년에 이제 재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환 선거 되고 나면, 소환이 되더라도 재선거에 나가겠죠. 이런 케이스에는 인간의 본성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리고 뭐 소환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역시 미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고요. CBS의 여론조사 결과 1,856명을 대상으로, 당연히 뭐 캘리포니아 주민이고요. 1,534명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였습니다.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고요. 잠시 뒤에 IT와 중국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선은 뭐 IT에서 토요일에 7.2 진도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뭐 수천 명이 다치고 또 뭐 1,300명 이상이 숨지고, 병원, 호텔, 지진은 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학교, 교회, 집,
사무실 전부 무너져서 이 가난한 나라의 남서부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 뭐 수도에서 7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포르트 오 프린스라는 곳인데 다음 주에는 또 열대성 지진, 그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온다고 하잖아요. 폭풍 이름이 왜 그레이스인가요? 그리고 2010년도에 IT 지진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IT에 가서 공화당, 민주당 전부 뭐 특히 이제 부시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를 돕고 했었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의 지진나 또 그래 얼마 전에는 또 그 대통령이 암살당해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런 그 국민들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같았으면 미군을 철군하기 전에 모든 그 민간인부터 철수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 하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동북 쪽이 이제 중국과 신장과 접해 있죠. 물론 그 뭐 다른 그 파키스탄과도 아프가니스탄이 동쪽으로는 위쪽이 오히려 그 신장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파키스탄과 접하고 있잖아요. 이 신장이 우이그르 쪽이라는 중국에서 무슬림 소수인종이 중국이 그토록 학대한다는 그런 곳이 살고 있는 곳이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신장 지역 뭐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국에서는 우리는 탈리반과 잘 지낼 것이다. 탈리반의 아프가니스탄과 잘 지지할 것이다. 물론 탈리반 정권 자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한 말이기는 하지만 프렌들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는 거죠. 물론 중국과 미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우리가 저 나라하고 더 뭔가가 좋아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그 신장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내용들 나오고요. 오늘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당분간은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빅뉴스가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젊은이들이 뭐 꼭 읽어야지 될 뭐 100권의 책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봤더니 뭐 작은 아씨들 뭐 모밀밭의 파수꾼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어린 왕자가 없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